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오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은 부모로서 당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웃음 짓던 소박한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결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저와 함께 관계 회복의 여정을 걸었던 많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그 어떤 상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등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혼란,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책이나 자녀에 대한 비난의 렌즈가 아닌 감정적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마저도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모든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해준 그 모든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소한 상처 하나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특히 부모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설령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형성하고 그 기억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 자신의 문제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단절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에 보내고 온갖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의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당신과 자녀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부모가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고 관계의 균열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부모가 감정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임이 서로의 분노와 비난을 공유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과 같은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생각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이 상황에 공감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자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취약함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저렇게까지 아파하는 걸까? 라며 호기심을 갖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가 받은 상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재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공감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학대나 심각한 비행보다도 가치관의 불일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가 종교, 정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차이가 심각한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학대나 잘못된 행동이 없었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통찰은 관계 단절이 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유해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정체성과 가치관의 깊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소통이 부족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치관이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워라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께는 이것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존중의 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자율성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공감의 자세로 인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관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후 치유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의심, 분노, 슬픔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 자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감과 치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당신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그 끝이 자녀와의 화해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를 향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오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은 부모로서 당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웃음 짓던 소박한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결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저와 함께 관계 회복의 여정을 걸었던 많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그 어떤 상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등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혼란,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책이나 자녀에 대한 비난의 렌즈가 아닌 감정적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마저도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모든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해준 그 모든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소한 상처 하나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특히 부모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설령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형성하고 그 기억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 자신의 문제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단절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에 보내고 온갖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의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당신과 자녀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부모가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고 관계의 균열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부모가 감정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임이 서로의 분노와 비난을 공유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과 같은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생각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이 상황에 공감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자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취약함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저렇게까지 아파하는 걸까? 라며 호기심을 갖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가 받은 상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재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공감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학대나 심각한 비행보다도 가치관의 불일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가 종교, 정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차이가 심각한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학대나 잘못된 행동이 없었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통찰은 관계 단절이 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유해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정체성과 가치관의 깊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소통이 부족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치관이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워라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께는 이것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존중의 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자율성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공감의 자세로 인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관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후 치유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의심, 분노, 슬픔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 자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감과 치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당신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그 끝이 자녀와의 화해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를 향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오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은 부모로서 당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웃음 짓던 소박한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결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저와 함께 관계 회복의 여정을 걸었던 많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그 어떤 상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등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혼란,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책이나 자녀에 대한 비난의 렌즈가 아닌 감정적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마저도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모든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해준 그 모든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소한 상처 하나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특히 부모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설령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형성하고 그 기억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 자신의 문제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단절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에 보내고 온갖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의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당신과 자녀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부모가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고 관계의 균열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부모가 감정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임이
서로의 분노와 비난을 공유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과 같은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생각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이 상황에 공감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자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취약함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저렇게까지 아파하는 걸까? 라며 호기심을 갖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가 받은 상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재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공감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학대나 심각한 비행보다도 가치관의 불일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가 종교, 정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차이가 심각한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학대나 잘못된 행동이 없었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통찰은 관계 단절이 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유해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정체성과 가치관의 깊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소통이 부족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치관이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워라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께는 이것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존중의 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자율성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공감의 자세로 인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관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후 치유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의심, 분노, 슬픔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 자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감과 치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당신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그 끝이 자녀와의 화해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를 향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오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은 부모로서 당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웃음 짓던 소박한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결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저와 함께 관계 회복의 여정을 걸었던 많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그 어떤 상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등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혼란,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책이나 자녀에 대한 비난의 렌즈가 아닌 감정적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마저도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모든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해준 그 모든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소한 상처 하나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특히 부모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설령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형성하고 그 기억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 자신의 문제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단절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에 보내고 온갖 활동을 뒷바라지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의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당신과 자녀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부모가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고 관계의 균열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부모가 감정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임이 서로의 분노와 비난을 공유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과 같은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생각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이 상황에 공감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자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취약함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저렇게까지 아파하는 걸까? 라며 호기심을 갖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가 받은 상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재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공감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학대나 심각한 비행보다도 가치관의 불을 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가 종교, 정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차이가 심각한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학대나 잘못된 행동이 없었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통찰은 관계 단절이 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유해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정체성과 가치관의 깊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린 소통이 부족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치관이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워라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께는 이것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존중의 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자율성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공감의 자세로 인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관계 단절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후 치유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의심, 분노, 슬픔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 자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감과 치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당신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그 끝이 자녀와의 화해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를 향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오늘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처받은 부모로서 당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웃음 짓던 소박한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결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저와 함께 관계 회복의 여정을 걸었던 많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그 어떤 상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명절, 가족 모임 등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혼란,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책이나 자녀에 대한 비난의 렌즈가 아닌 감정적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마저도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모든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해준 그 모든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사소한 상처 하나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특히 부모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설령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형성하고
그 기억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